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력 향상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할 때 진짜 힘든 게 내가 뭐 하라고 시키거든? 근데 그거대로 절대 안 해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떠오라 그러는데 술을 사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왜 술을 사왔냐? 나는 물이 필요하다 얘기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은 술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문제는 그런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뭐 물도 떠오고 술을 떠온다든지 뭐 좋은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보통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래 쌓이면 오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력 향상은 안 되고 해온 거는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 옛날에는 어떻게든 막 이렇게 뭐 그 친구들이 막 그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 친구들도 막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상담 좀 해주기 힘들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막 설득도 해보고 좋게 얘기해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너 봐봐, 내가 지금 물 떠오라 그랬는데 왜 지금 술을 사오냐고.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근데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결국에는 팀플레이 했을 때 그 팀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왜냐면은 업무 향상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딴짓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억울한 거야.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쟤네들이 나한테 저러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똑같아요. 이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해줘야 되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팀장 입장에서 얼마나 빡치는 거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해오라고 어떤 후임한테 시켰는데 얘가 전혀 딴짓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의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팀장 입장에서 팀장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포지션 이렇게 하고 저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야지 취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벙찌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을 무시하는 거지. 똑같아. 이런 일들이 한 3번까지는 그냥 주의를 주고 끝나는데 4번, 5번 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매주에 한 번씩 코칭을 받는데 5주가 지나면 5주 동안 이 짓을 하면 5번인데 벌써 한 2-3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도 주고 계속 좋게 얘기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업 한 이틀 전에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뭐 우울하고 힘들다, 팀장님한테 혼나서 힘들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잘 보면은 야 그럼 내가 저번 주에 이거 개발해오라고 했는데 그거 했어? 그거 검토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했대. 5일 동안 뭐 했어 그러면? 다른 거 검토하고 있었대. 야 내가 검토하지 말고 개발하라 그랬잖아. 너 그거 잘 못하니까 내가 찝어주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랬죠? 이러는 거야. 야 아침마다 우선순위 재배열 꼭 하고 오늘 중요한 게 뭔지를 적은 다음에 그것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나하나 하라고 했잖아. 너 동의했잖아. 벌써 몇 달 동안 아웃풋이 제대로 하나도 안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 그런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너 인정 안 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도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막 8번, 9번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정말 양심이 없는 선생님이고 이게 막 그냥 내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선생님이면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제가 그냥 머리가 빠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돼 사실.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냥 취업 안 되면 네 문제임 이러고 끝나잖아.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옛날부터. 그래서 난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무조건 고연봉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든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막 아까도 되게 뭐라 그랬어. 되게 혼내고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내가 저번 주에 시키는 게 뭔데? 그럼 물어보면은 얘기는 대답은 잘해. 근데 너 지금까지 개발하라 그랬는데 개발 하나도 안 한 게 말이 돼? 5일 동안?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된대. 근데 왜 그렇게 했어? 지금 네가 슬퍼할 때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더 슬픈데 지금?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왜 다른 팀원들한테 떨어져 나왔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했지? 혼냈지. 근데 나도 마음은 안 좋아요. 근데 나를 신뢰하고 왔으면 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주고 같이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질 않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진짜 힘든 거야.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 나름대로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터져.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매일매일 그냥 일상이 그래 일상이. 그러니까 이게 팀로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에 의해서 돼요. 근데 웃긴 건 연봉 7천, 8천 이렇게 치는 친구들은 조금만 얘기해도 협조하는 게 되게 강해. 내가 조금 뭐라고 해도 그게 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노력하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훨씬 쉬워요, 고연봉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하는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한테 더 많이 신경을 써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근데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 막 내가 엔진엑스 보라고 첫 주에 시켰어.
안 보더라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구조, 너가 설계한 거 엔진엑스라는 웹서버가 있는데 이거 왜 선정했는지 최소한 이유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키텍트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제 다시 물어봤어. 모른대. 야, 저번 주에 지적받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와? 그래서 구직을 또 시작을 못하게 막았어. 그 다음 주에 딱 엔진엑스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또 안 해왔어. 아, 멘탈이 나가서 못했대. 야, 지금 멘탈 나갈 때냐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구직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자기가 웹서버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기술 선정한 이유는 있어야지. 자기가 설계했다는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했는데요. 이게 말이 돼? 그게 전문가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런 본 받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나요. 그러면 결국엔 포기한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는 어차피 난 존나 편해. 내가 걔 취업 안 시켜도 되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걱정은 존나 하게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갈 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연락해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내가 네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지가 내가 나가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집에 못 이겨서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같이 팀원 했을 때 아웃풋 안 나와서 맨날 싸우고, 아웃풋 안 나온 애들이 이게 되게 심해. 항상 아웃풋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개발해도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팀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워. 그렇게 되고, 회사는 더 심하지. 팀원들은 그래도 서로 동료니까 이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데 이 정도인데, 회사에선 잘려. 그래서 팀노바에서 그 짓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 가면 잘리고, 아니면은 막 회사랑 트러블 많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유형,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이슈가 많은 애들은 회사 가도 똑같은 이슈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만들려고 막 진짜 막 얘랑 막 싸우는 거야. 진짜 싸우는 것까지는 안 돼. 싸우면 안 되지. 사실은 선생님과 제자니까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모진 소리 많이 하게 되지. 그러면 나도 속이 상해.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 진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런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각이 딸린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애들이 되게 착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 보면 자기 고집이 되게 센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유형이 많지. 그렇게 되면 안 늘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로 그냥 부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의학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 해부하고, 그러니까 해부학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을 남겨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의술은 굉장히 미개했거든. 근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그게 서로 구전되어지는 거잖아. 부자학도 똑같거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한테 배워야 되고,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좋은 개발자의 감각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팀노바에 오는 사람들은 팀노바 이제 노부 팀장이 만든 커리큘럼의 한도 내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본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천재면 독학하면 되잖아. 오라고 하지도 않아 나는. 근데 독학해서 잘 안 되거나 엄두가 안 나니까 온 거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하니까 몇 주 동안 해도 아웃풋이 안 나와. 문제가 많다는 걸 본인도 느껴. 그것 때문에 본인도 우울해져. 근데 안 고쳐. 즉, 이게 우울함은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랑 뭐 진짜 막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한 사람은 그걸 대체하는 대체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면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어떤 우울한 이유가 있어. 그 직골로 살아서,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쁘면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인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아침에 우선순위 재별을 항상 해야 돼. 우선순위 재별을 잘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왜냐면 전혀 딴짓 한다니까. 개발하라고 심플하게 시켰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라고 시킬 때는 전혀 내가 검토하라고 정확하게 찝어준 걸 검토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보라고 시키면 그걸 안 보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전혀 다른 거를 봐요. 이걸 왜 봤어? 물어보면 이유가 별로 없어. 아, 왠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센스가 떨어지니까 전혀 쓸데없는 공부를 하니까 연결성이 없잖아, 공부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버리니까 고연봉을 못 받지. 회사에서 이런 개발자 많아요. 이런 개발자들이 장기적으로 고연봉 못 받고 문제 많이 터지고, 나중에 회사 탓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지. 근데 객관적으로 회사 입장도 아니고 걔 편도 아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쟤는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인 거지. 왜? 딴짓을 하거든. 이거는 조별과제 프로젝트를 시켜봐도
팀 단위로도 학생들이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욕 많이 먹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보통 이런 유형이에요. 아웃풋이 안 나와. 사람들은 신경 다 안 써. 만약에 저 사람이 조금 성격이 막 걸걸대고 좀 이렇게 거칠더라도 아웃풋만 잘 나오면 서로 신경 안 쓰거든.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잘 나오고 본인들이 만든 작품이 잘 나와야 시장이 풀리는데, 그리고 이쪽에서 API를 빨리 만들어줘야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그거를 도입해서 내 서비스를 만드는데,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안 나오니까 내가 내 그 뭐지 단계를 못 밟아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참아주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그러면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고집은 존나게 세가지고 안 바뀌는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나 고집 존나 쌤, 너희들이랑 존나 싸우더라도 내 고집대로 할 거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진 소리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한 4, 5개월 쌓이면 빡쳐가지고 걔를 내보내. 나한테 항상 상담을 요청을 해. 그때 그 팀장들이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물어보면은 내가 그래. 아,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보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 나오고 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제가 1대1 코칭을 또 하는데도 협조 진짜 안 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좋은 평가 못 받으면 속상하니까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해. 무슨 상담을 요청하고 있어. 그냥 시킨 거나 하지. 시킨 걸 자체를 안 해가지고 욕먹는 건데, 이거 웹서버 공부해오라고 하면 그거 웹서버 공부해오면 되잖아. 안 해, 3주 동안. 미치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뭐 시킨 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킨 거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잖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지. 그걸 5번, 6번은 참아주는데도 보살되겠다니까, 진짜. 살이 나올 것 같아. 코칭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일반적인 교육기관들은 그냥 졸업하고 취업 못하면 니 탓임 이러고 끝나잖아.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데 진짜 나도 지친다, 지쳐. 그냥 국비지원에서 대충대충 가르치고 적당히 졸업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나라에서 국비지원 주는 걸로 막 꿀 빨고 나만 존나 부자 되면 존나 좋겠는데, 솔직히.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 망쳐가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 나 그거 진짜 그런 거 너무 싫거든. 근데 진짜 왜 많은 학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젠 좀 이해가 된다니까? 인내심이 한계까지 막 도달하는 거야. 환장하겠어. 뭘 슬퍼하고 있어. 좀 그지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게 너무 힘들어. 그 친구 감정만 생각해줘. 한두 주쯤에는 감정을 생각해줬으니까 좋게 얘기했겠지. 근데 이게 막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면서 시간 낭비만 하고 애 실력은 안 늘고, 근데 받고 싶어 하는 연봉은 높고 막 그러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야. 부담도 되고. 좀 하자면은 같이 협조해주면 얼마나 좋아. 같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잃어버리면은 진짜 안 늘어요. 회사도 이런 사람 존나 많아요. 알려주는데도 멍청한 애들이 이거 파식 문제 아니라고 알려주는데도 지 고집대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파식 문제 아닌 거를 한 2주 뒤에 깨달아. 내가 하면 작업 2시간, 3시간이면 끝날 작업을 2주, 3주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지. 환장하겠어. 너무 안타까워. 왜 도대체 고집을 부리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미화하지 마. 막 뚱뚱하고 막 여드름 많은데도 난 잘생겼음 이렇게 말한다고 사회에서 진짜 그렇게 대우해주는 건 아니잖아. 물론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한다,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실제 수요는 지금은 일반 이렇게 되게 평범한 사람들 중에 또 우월한 사람들한테 수요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로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냉정해야 되거든. 개발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개발 능력으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핵심이고, 내가 한 설계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감정이나 이런 거만 앞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개발자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포기하거나 그러면 자기 합리화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그거잖아. 뭐 내가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졸업생들 중에 그 친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연봉은 고연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팀노버 나왔으면서 여기 올 때만 해도 고연봉 받고 싶어서 온 애가 고연봉을 안 받아도 되는데 고연봉 안 받고 차라리 워라밸 있는 게 훨씬 좋은 삶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문제가 많던 친구들이. 근데 문제는 고연봉 받는다고 저연봉 받는 사람에 비해서 일을 존나게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의외로 그 보통 저연봉 받는 애들은 대충 짜고 돈은 쓸데없는 일 하고, 아까 말했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 한다고. 그거 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 수습하느라고 걔네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고, 고연봉자는 한 번에 짜더라도 제대로 짜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물론 디버깅은 하겠지, 근데 문제가 안 생기는 프로세스로 짜기 때문에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일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충분히 일하는 시간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니까, 고연봉자든 저연봉자든. 근데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이거는 이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고집 존나 세고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내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 객관적이지도 않고 판단도 이상하고, 무슨 무속인이 무슨 점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아 세상 너무 힘들어요, 눈물 삐질삐질 찔끔찔끔 흘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세상이 불공정한 게 아니고 본인의 과정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람들의 일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고집 세고 고생만 하고 더 안 좋잖아. 회사는 일이 이상하게 나와서 잘못, 기분이 안 좋고, 본인은 고생했는데 인정 못 받아서 짜증나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야? 돈을 주는 회사가 문제야? 회사가 당신의 과정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고친다고? 나처럼 어느 정도 코칭을 많이 하고 그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말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도 전화로 이렇게 막 지랄지랄해야 겨우 조금씩 바뀔까 말까 하는데, 회사에서 당신을 그렇게 고쳐주기보다는 당신 그냥 해고하는 게 훨씬 편하죠. 같은 돈 주고 온다는 개발자, 똑똑한 개발자들 많을 텐데. 나는 내가 이 직업이니까 나도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쳐가면서 진짜 그러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막 기싸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진짜 회사에서 진짜 이런 개발자 있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 난 진짜. 쟤는 같이 일하면은 피곤한 타입이구나, 일 같이 안 해야지,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왜 그러고 살아? 같은 돈 같은 인생을 사는데. 아무튼 이 친구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유형의 친구들 열심히 고치고는 있는데, 진짜 좀 오기 전에 좀 마인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학생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거든. 어차피 나 진짜 팀노바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막 항상 그렇게 팀노바는 일단 큰 돈 벌기에는 별로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40살 전후로 이제 또 새로운 것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고 막 하고 있거든. 그때 되면은 이제 팀노바 규모가 많이, 교육 쪽을 많이 작게 하고 같이 이제 들어온 친구들 연구하고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그거로 프로젝트 하고 차라리 페이를 그 친구한테 좀 주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 좀 돕게 시킨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인데, 아무튼 진짜 막 이제 막 지겨워. 고연봉,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 풀리면은 막 피해의식 생겨가지고 괜히 고연봉 받는 친구들한테 질투하고 지랄지랄 한단 말이야. 그래서 SNS에 좋은 데 간 거 올리면 질투하는 사람들만 많아진다 그러잖아.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오마카세 간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되게 감정적이야. 누누TV 같은 경우도 사실 존나 불법인데 그거 존나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 안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감정적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마치 누가 보면은 누누TV가 애국 열사 난 줄 알겠더라. 야, 그 보면은 그거 애국 열사를, 그 컨텐츠들이 한 5조 정도 손해를 봤대요, 누누TV 때문에. 5조 정도 손해를 본 거면 그 피해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넷플릭스 8,000원 아끼겠다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성인들이 8,000원 아끼겠다고, 그 누누TV 그 범법이잖아, 그거. 컨텐츠를 그냥 무단도용한 거잖아. 중국 욕할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짝퉁 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게 더 문제인 거지. 1,000만 명 이상이 그걸 봤다니까. 난 그거 보면서 느꼈어. 이래서 선민의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조용조용 자기들끼리 노는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는 컨텐츠잖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10대들은 좀 이해가 돼. 용돈이 적고 막 가난하고 이런 사람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돈 벌고 막 8,000원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거면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 돈도 못 버는데. 그건 돈 내고 사람들만 호구야? 난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막 여러 개 멤버십을 다 갖고 있거든? 그거 다 돈 제대로 나가고 있어. 한 달에 막 5, 6만 원 나가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1년 결제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나만 병신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 돼요. 컨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 만든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었겠어. 우리도 얼마나 고생해서 코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 감정이 앞서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했지. 인간의 현실적인 그 본질적인 욕구를 잘 따져봐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회사야. 회사는 일 못하면 자를 권리가 있어. 미국 회사들이 잘 되는 거 봐봐. 답 없는 애들 잘 자르니까 잘 되는 거지. 그냥 해고가 빠르니까. 우리나라 봐봐. 해고한다 그러면 노조 만들고 막 싸우잖아. 존나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때 근데 문제는 그런 감정만 앞선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렸잖아. 뭐냐면 감정만 앞선 사람들은 성과가 안 좋아. 왜? 그리고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나처럼 감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가지.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되게 착하고 인정받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 옛날에 물론 교회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 나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잖아, 교회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들은 그 예수님한테 그냥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어렸을 때. 아무튼 내가 하면서 진짜 막 오늘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안 늘고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재별,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이거 꼭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그 시간을 한 5분 10분이라도 가지라고. 옛날에 그 기계현 팀장님도 똑똑해가지고 옛날에 같이 회사 다닐 때 저는 제가 알아서 우선순위 재별 잘하니까 저는 터치를 안 했어요, 기계현 팀장님이. 근데 그 옆에 이제 멤버들이 우선순위 재별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스크럼 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아침에 5분 정도 간단한 회의를 한 다음에 목표 설정해주고 오케이 하고서 매일매일 일하는 프로세스를 가졌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하는 게. 자기 혼자 스스로 스크럼 회의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